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간혹 테마주이긴 합니다만, 초대박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박주의 꿈을 쫓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500원인데 벌써 13,800원이니까 거의 9배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시세가 끝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요게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했죠. 650원인데 25,000원까지 찍었죠. 이명박 대통령 4대강 할 때. 그래서 여기를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선 테마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한마디로 크게 그냥 손실 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눈에 욕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 눈에 욕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대박주 한번 찾아볼까라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박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 아니면 매집했던 그 흔적들이, 거래량이 있었던 것들이, 다 매집이어야 대박이 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상한가를 간 게 이 자리인데, 한마디로 길게 밀어봤을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 있죠. 이것들이 통째로 매집이어야지만, 이것은 여기를 크게 돌파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할 때는 한마디로, 도박이 가미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박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애초에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저평가된 그 자체면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집했다 하더라도 매집한 단가가 저평가인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통째로 매집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연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 자리가 여기죠. 여기인데 길게 밀어보면 어때요? 앞쪽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만 뒤쪽에는 거래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가 통째로 매집이면 좋겠다. 이게 통째로 매집일 때 대박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보고 이제 추격을 한다 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박주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소리바다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오늘 윤석열 관련주라고 이게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있는 상한가의 위치가 여기가 지금 통째로 매집을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조금 하고 여기밖에 안 돼요. 거기 돌파한 자리가.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이 행위들을, 많은 거래량 있는 것들을 매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때는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이 있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이 문제를 떠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11,700원까지 왔습니다만 애초에 이 정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왔을 때 이게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그죠? 여기 이제 한 선을 그어볼게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선가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시세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문제고, 통째로 매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승부를 볼 때는 이런 어떤 매집 흔적이 진하게 있고 그 자리를 돌파했을 때 조정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선주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대선 주자가 기호 몇 번을 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갱선이 한 번 있죠. 당내 갱선이 한 번 있을 것이고, 당내 갱선을 거치면 기호 몇 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달게 되겠죠. 그래서 당내 갱선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약체 후보들은 대선 주자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 약체 후보들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누구 지지 선언 이러면서 물러나버립니다. 물러나버리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료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테마주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의 길이가 그 어느 순간에 잘라져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주를 고를 때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까지 가면 안 되고요.
길어봐야 기호 1번, 기호 2번이죠. 그래서 기호 1번이나 기호 2번을 달 수 있는 사람한테 배팅을 해야 되지, 기호 3번, 기호 4번, 기호 5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당내 경선에서도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승부를 걸어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제로의 길이,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하락했다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비용,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매집 여부,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기호 1번, 기호 2번 달 수 있는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선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또 그 차트를 보는 기술들, 방법들, 관점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